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북한판 카스트 제도, 북한 계급사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한 여학생이 대학에 가기 위해 예비시험을 치릅니다. 한국으로 치자면 수능이죠. 결과 발표날 여학생은 자신이 전국 1등을 한 것을 알게 됩니다. 여학생의 친구는 3등을 했죠. 두 사람은 북한 최고의 명문대, 우리로 치자면 서울대인 김일성 종합대학을 지원합니다. 마침내 지원한 대학의 본시험을 볼 수 있는지 결과가 나오는 날, 전국 1등 3등인데 당연히 둘 다 붙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본시험을 볼 수 있는 통지서를 받은 건 3등을 한 친구뿐이었죠. 정작 1등을 한 여학생은 김일성 종합대학 통지서가 아닌 농업대학 본시험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1등인 여학생은 떨어지고 3등인 여학생이 붙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이야기는 북한의 드라마, 북한말로 하면 텔레비전 연속극 자기를 바치라에 나온 장면입니다. 실제 북한의 대학 입시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북한은 높은 예비시험 점수와 함께 학교 추천이 있어야만 대학 본시험 통지서를 받을 수 있는데, 학교에서는 해당 학생을 시험 성적만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학생의 성분과 충실성을 따져본 뒤 추천을 결정하죠. 여기서 충실성은 뭔지 감이 오는데 성분이란 뭘까요? 성분이란 출신 성분을 뜻하는데 북한에서는 계층, 제도 및 계급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는 용어입니다. 즉 예비시험에서 1등을 한 학생은 출신 성분 계급이 낮아서 농업대학 통지서를 받고, 3등을 한 학생은 계급이 높아서 1등을 누르고 김일성 종합대학 통지서를 받은 것이죠.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어떤 체제보다도 평등을 바탕에 깔아놓은 사상이죠. 과거 계급사회의 계급은 물론 노동자와 자본과의 관계도 없애려는 사상이니까요. 그런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에는 마치 인도의 카스트제와 같은 계급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어이가 없죠. 북한의 헌법 제5장 65조를 보면 국민은 국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체를 보면 출신 성분에 따라 고등교육의 권한과 직종과 직위는 물론 식량 분배까지 달라지는 철저한 계급사회이죠. 다시 말해 북한은 성분에 따라 대부분은 태어나자마자 인생이 결정되는 국가라는 말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북한은 어쩌다 그리고 언제부터 계급사회가 시작되었을까요? 사실 북한이 계급사회가 된 것은 북한의 시작과 함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6.25 전쟁이 끝난 후 1950년대 말 전후 복구 사업을 끝낸 북한은 본격적인 사회주의 개혁에 착수했죠. 개혁과 함께 실시된 것이 성분조사 사업입니다. 중앙당 집중 지도 사업을 시작으로 주민 재등록 사업, 3계층 51개 분류 구분 사업을 실시하여 북한식 계층 구조를 완성했죠. 쉽게 말해 가족의 계급적 배경, 사회적 활동을 조사함으로써 정치 성향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관리, 통제하기 위한 북한식 계급 정책을 만든 것입니다. 정책을 통해 전 주민은 크게 핵심 계층, 동유 계층, 적대 계층 3계층으로 구분되었고, 그 안에서 51개로 분류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시작했죠. 핵심 계층이란 북한 체제를 이끌어가는 지도적 계급입니다. 전 주민의 약 28%를 차지하는 이 계급에는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의 가족 및 친척들은 물론 고급 간부와 중하급 간부들이 포함되죠. 핵심 계층에서도 부류가 나뉘는데 핵심 계층의 최상층은 이른바 백두산 줄기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과 그의 가족 및 친척들, 그리고 김일성과 항일 빨치산 활동을 했던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포함되죠. 가족,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태어나자마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의식주 생활과 각종 분야에서 최고의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백두산 줄기 다음 계층은 북한에서 인텔리라 불리는 노동당원과 고위 관료들입니다. 이들은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사회계층에 속하며 북한 사회에서 핵심적 기능을 맡죠. 이렇게 핵심 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대부분 평양에 살며 당정, 군 간부 등용에 있어서 우선적인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진학, 승진, 배급, 거주, 의료 등 각종 분야에서 특권을 누리며 본권적 세습 신분 집단을 형성하고 있죠. 다음으로 동요 계층은 위기시에 믿을 수 없는 부류들로 분류된 북한 체제의 중간 계층입니다. 핵심 계층이나 적대 계층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일반 노동자, 기술자, 농민, 사무원, 교원과 가족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들은 주로 하급 간부나 기술자로서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에 살면서 제한된 수익과 배급 식량으로 생활을 꾸려갑니다. 동요 계층에게는 의료 혜택과 같은 기본적인 것도 제공되지 않죠. 몇 달 전 영상이기는 한데 채널의 장마당 세대 영상을 보면 개인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도 꽤 생겨나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들은 의식주를 비롯해 모든 것을 자본주의식으로 해결하죠.
거죠. 하지만 돈이 있어도 계급이 낮기에 기본적인 것들은 누리지 못합니다. 의료를 비롯해 모든 것이 평양에 집중되어 있는데 평양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평양에 대한 이야기는 후반부에 해보죠. 최하위 계층인 적대 계층은 전 주민의 27%를 차지하는 계급으로 계급적 적대자와 민족적 적대자들로 구성됩니다. 친일 친미주의자, 반동 관료배, 천도교, 청우당원, 입국자, 기독교 신자 등 이른바 불순분자, 반동분자로 낙인 찍힌 주민들이 이 계급에 해당하죠. 이들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강제노동, 강제수용, 공개처형 등 인권 유린을 당하는 집단으로 끊임없이 감시와 통제를 받습니다. 심지어 대학 진학, 입당, 군 장교 등 사회 진출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박탈되죠. 북한이 계층 간 불평등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은 체제에 반감을 가질 소지가 있는 사람들을 원천적으로 격리시키려는 데 있습니다. 자신들도 아는 겁니다. 사실상 왕정 국가인 지금 북한의 시스템이 말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때문에 북한의 계급사회는 인도의 카스트제보다 더 공고합니다. 계층 간의 이동도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회 성분이라는 것도 존재하죠. 출신 성분이 가로의 C실이라면 사회 성분은 세로의 날실에 해당합니다. 사회 성분은 우대 순서대로 노동자, 군인, 사무원, 농민이라는 4개 계급으로 구성되는데 태어날 당시 부친의 직업으로 자녀의 사회 성분이 결정됩니다. 농민의 자식은 큰 이변이 없으면 농민이 되는 구조이죠. 이변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인생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농민의 자식이라면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농촌학교 교사 정도이죠. 물론 진짜 드물게 아주 희박한 확률로 신분의 굴레를 벗어나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도시에서 교원이나 연구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자신의 사회 성분은 여전히 농민으로 분류되고 죄를 짓지 않은 채 은퇴까지 하면 자식 세대부터 사무원의 사회 성분을 얻는 구조이죠. 여자의 경우 딱 한 번 출세할 기회가 있습니다. 결혼이죠. 실제 탈북자분에게 이야기를 들은 것인데 드물지만 존재하는 케이스입니다. 여기나 위쪽이나 남자는 예쁘면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죠. 실제 결혼까지 가는 경우가 드문 이유는 집안의 반대 때문이고요. 이렇게만 보면 그냥 조선시대 신분 같지만 일반적인 친분 제도와는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내가 가로와 세로의 어디쯤에 놓여있는지, 즉 자신의 계급이 어느 수준인지 짐작만 할 뿐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성분 서류는 간부부와 노동부 담당자 몇몇만이 볼 수 있는 최상위 기밀 서류이거든요. 이건 대외적으로 신분제도가 없다고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죠. 눈으로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건 평양 시민증입니다. 북한은 평양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평양 시민과 지방의 주민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서울공화국이란 말이 있지만 적어도 서울에 갈 때 허가증이 필요하거나 국가에서 지방과 수도를 구별하여 수도 시민증이라는 것을 발급하지는 않죠. 북한은 1998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6호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도 평양시 관리법을 채택하며 평양시민과 그 밖의 주민들을 철저히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평양시 주변구역과 중심구역에 거주하려는 사람은 승인을 받아야 하고 평양시민은 국가의 정책 관철에서 모범이 되는 수도 시민으로서의 명예를 지켜야 하며 평양시민이 국가의 법 질서를 엄중하게 어긴 경우에는 평양시민증을 회수하기 시작했죠. 앞서 말했다시피 이런 평양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북한의 최상위 계층, 핵심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평양에 산다는 말은 곧 자신은 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입지가 있다는 것을 뜻하게 되었죠. 2000년대에 들어 정확히는 고난의 행군 이후 돈 없는 평양 시민들이 돈 많은 지방의 부자들에게 평양 시민권을 파는 경우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는 꿈도 못 꾸었지만 지금은 돈이 있다면 평양 거주권을 살 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이는 분명 북한 사회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이지만 북한에서 계급 정책이 사라지는 건 여전히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시민증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성분 계급은 북한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회 통제 수단이기 때문이죠. 북한판 카스트 제도, 북한 계급 사회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